안녕하세요. 우리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로봇 제작 동아리인 로봇사랑입니다. 로봇사랑은 이름 그대로 로봇에 애정이 있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동아리이며 여러 가지 로봇들을 제작하고 다루며 다양한 대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생활 속에 녹아든 과학 법칙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의 기술들을 살펴봅시다. 모바일 게임, 그리고 높은 활용도로 생활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무선랜 기능, 무선 충전 기능까지 앞에 나열된 세 가지 최신 기술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답은 바로 모두 무선으로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 기술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무선 충전 기능은 전력을 주고받는 기술이지만 전력을 무선으로 송수신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선 통신 기술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그 원리가 오늘 살펴볼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패러데이 법칙은 변화하는 자기장이 만들어내는 전기장을 기술하는 법칙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막대 자석을 들고 앞뒤로 흔들기만 하더라도 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것이 과연 어떻게 가능한지 탐구해보고 이를 응용하여 무선 통신 키트를 제작, 직접 무선 신호를 주고받아 볼 것입니다. 패러데이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전류의 흐름은 자기장을 형성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원형도선에 의한 자기장을 다뤄보겠습니다. 원형 전류가 존재하면 그 주변에 도넛 형태의 자기장이 형성되는데 이때 전류의 방향에 따라 자기장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화살표가 나가는 방향이 N극이고 반대로 들어오는 방향은 S극입니다. 같은 극은 서로 밀어낸다는 사실도 잊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둘째는 렌츠의 법칙입니다. 렌츠의 법칙은 전하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운동 경향성을 설명하는 법칙으로 수식적인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자기장의 변화란 예를 들어 움직이는 막대자석 주변에서의 자기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막대자석과 원형도선을 생각해 봅시다. 원형도선은 고정되어 있고 자석을 고정되어 있는 원형도선 방향으로 옮긴다고 가정합니다. 그렇다면 원형도선 내부의 전자는 어떻게 운동할까요? 도선의 전자가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자석의 운동을 막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선 내의 전자는 자석을 밀어내는 자기장을 만드는 방향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전류는 앞서 확인했던 방향으로 형성되는데 이 전류를 유도전류라고 하고 이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자석을 반대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유도전류가 반대로 생성되면서 자기장이 반대로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메커니즘도 방금 전과 다르지 않고 여기에서 자석이 정지하면 자연스레 유도전류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드디어 오늘의 주제인 패러데이 법칙을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패러데이 법칙은 렌츠의 법칙을 수식으로 다시 표현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때 자속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는 도선을 통과하는 평균 자기장과 그 면적을 곱한 값입니다. 정확하게는 정적분으로 정의되는 값이지만 지금은 그리 중요치 않으니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일반적인 도선의 형태는 변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자속의 변화는 평균 자기장의 변화에 비례합니다. 패러데이의 법칙에서는 아까의 그림에서 유도전류가 발생하는 이유를 모종의 이유로 도선의 전압이 가해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말은 좀 더 풀어 해석하자면 변화하는 자기장은 전기장을 만들어낸다는 말이 됩니다. 즉, 패러데이의 법칙은 발전의 원리이기도 한 것이죠. 이를 활용하면 발전과 동시에 무선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활용하는 무선 통신 기술은 대부분 이에 기반한 것인데 신호 전달 방식에만 차이를 두고 있죠. 우리는 오늘 교류회로와 교류회로를 이용해 진동하는 자기장을 만들어 패러데이 법칙을 눈으로 확인하고 이를 활용하여 모스보호를 송수신해 볼 것입니다. 키트의 구성과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키트를 제작하는 동안 풀이 마르도록 모조지에 전개도를 붙여줍니다. 에나멜선 묶음 2개를 준비합니다. 각 에나멜선 끝부분에 매듭을 풀어 각각 8cm 정도의 요요선을 만들어주고 요요선으로 매듭을 만들어 에나멜선의 형태를 고정시켜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두 도선을 겹칩니다. 이렇게 겹친 두 도선도 요요선을 이용하여 간단히 고정해줍니다. 이제부터 이것을 1차 코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동봉된 사포를 사용하여 열선의 끝부분에 에나멜을 벗겨줍니다. 간단한 회로를 만들어 에나멜이 잘 벗겨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회로를 구성합니다. 저항과 전지, LED로 구성된 회로입니다. 동봉된 건전지 연결 케이블의 끝부분을 잘라줍니다. 잘린 부분의 전선 피복을 벗겨냅니다. 각 전선을 꼬아서 브레드보드에 연결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케이블을 전지에 연결하고 회로에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1차 코일 한쪽 끝부분에 두 열선을 꼬아 회로에 연결해주고 전지 케이블의 다른 선과 에나멜선의 각 끝부분을 접촉시켜 전기가 잘 통하는지 확인해줍니다. LED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했다면 회로를 해체합니다. 이제 트랜지스터를 꺼내고 교류 발생 회로를 만듭니다. 회로도는 화면에 표시된 그림을 참조해주세요. 트랜지스터의 방향에 주의합니다. 이제 1차 코일의 꼬인 부분을 전지의 플러스 극과 연결합니다. 1차 코일의 나머지 두 끝부분도 그림과 같이 연결해줍니다. 이제 종이 상자로 넘어갑니다. 아까 붙여둔 모조지의 전개도를 잘라내어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들을 접어둡니다. 1차 회로의 양면 테이프를 벗겨내어 전개도에 붙여줍니다. 1차 코일의 형태를 직사각형으로 구부려주고 테이프를 이용하여 1차 코일에 붙여줍니다. 다음에는 브레드보드 윗부분에 테이프로 건전지를 고정해줍니다. 회로를 다듬은 후에 전개도를 덮어 테이프로 고정해주면 1차 회로는 완성입니다. 이제 2차 회로를 만듭니다. 남은 에나멜 선의 매듭을 풀어냅니다. 1차와 동일하게 직사각 형태로 만들어서 에나멜 코팅도 벗겨줍니다. LED를 영상과 같이 변형하여 에나멜 선에 고정시켜줍니다. 이렇게 완성된 2차 코일을 전개도에 넣어주면 2차 회로도 완성입니다. 두 회로를 근접시켜서 버튼을 눌러보면 전지가 연결되지 않은 2차 회로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입니다. 이제 키트를 만들었으니 간단한 통신을 주고받아 보겠습니다. 모스보란 1837년경 미국의 예술가 세뮤얼 모스가 만들어낸 점과 직선으로 이루어진 신호 전달 체계를 말합니다. 왼쪽의 표는 알파벳과 한글에 해당하는 모스보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는데 화면에서 간단한 모스보의 SC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스보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효과적인 정보의 송수신 방식으로 사용되었지만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정보통신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전자기장의 진동을 끄고 켜는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였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전자기장의 미세한 진동을 탐지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더 섬세하고 빠른 데이터 전송 방식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날로그 변조 방식인 FM 방식과 AM 방식을 제외하고도 디지털 변조 방식인 주파수 변조나 위상 변조 방식 등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 방식들 모두 무선 통신으로 이용되는 경우 패러데이 법칙을 기반으로 동작합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 실험해본 신호전달 방식은 현대에 사용되는 신호전달 방식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지만 패러데이 법칙이 실제 송수신 방식에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